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여기 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 구매를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2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단체로 지금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 근데 금리 인하하면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는 안 좋을 때 인하했거든요. 그럼 지금 안 좋다는 얘기인데 좀 모순 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로 시장을 달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반등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 이틀 상승세. 자, 박힌 연은 총재도 완전한 효과 아직은 모르겠는데 물가는 둔화할 거래요. 이거 보고 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매수 추천,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도 지금 어그로 끌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지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19% 상승. 그 다음에 연준이사 현 금리는 제약적이다. 한 목소리. 3일째 상승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금리 인하할 만한 명분이 아직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IMF 총재는 뭐라 그랬냐? 미 재정 교차 지속 불가능하다. 무역 제재로 GDP 최대 7% 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GDP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 채권 투자의 뭉치돈인데 분당 1분의 이자가 27억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그 무분별한 채권 찍기, 그 다음에 화폐 푸는 거, 이거에 따른 엄청난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거죠. 이것도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장기 지표는 버피 지표 184.2 반등이 조금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 3월달 고점이 187이에요. 그다음에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쌍봉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5월 달에 170대 진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80대 후반에 계속 찍고 있다가 현재 지금 여기 초반에 위치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내려올지 잘 좀 보시고요. 큰 상승은 못 보이고 있다. 그러면 5년치를 보셔도 유동성 확대와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작년 7월 달이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부 계획을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난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다고 아까 IMF 총재가 얘기했죠. 뭐 제재하고 그다음에 돈 풀고 이런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점 대비 반은 반드시 간다. 최소한 어디까지 간다? 130까지는 가겠다. 공정한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가치 가더라도 지금 몇 퍼센트? 최소한 50%는 빠져야 돼요. 50% 빠진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20대 정도 되니까 뭐냐면 팬데믹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지표를 보면 아직 멀었다. 상승 추세가 아니라 반등 나오고 지금 껄떡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아직 공포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가 중요한 거다. 그냥 주식시장만 보면 탐욕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반등인데. 근데 주가,
대형 주식의 어떤 못 가는 현상들, 그 다음에 거래량 어때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쌓여 있죠. 푸콜 옵션 지금 살짝 간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변동성과 안전한 피난처 수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에서 계속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골고루 보니까 보여요. 근데 주식시장 하나만 보면 너 전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MMF인데요. 요게 지난 3월 달에 1조 7,430억, 예, 1조 7천억이나 지금 MMF에 들어가 있어요. MMF가 뭐죠? 예, 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초단기. 왜 이렇게 올라왔죠? 2022년 5월 달부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근데 현금이 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자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채 3개월물 이자가 얼마예요? 5%가 넘죠? 5%가 넘습니다. 이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근데 시중으로 나오면 여기다도 들어가고 단기 국채가 그 다음에 또 유동성도 공급하고 그러면 요 현상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10월 달 여기 고점이죠. MMF가 그 다음에 2001년 11월 달입니다. 증시 고점을 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시 고점. 그러면 내려오는 시기는 뭐냐? 증시가 완전히 빠그러질 때, 증시가 빠그러질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보시고 급격하게 많이 들었죠. 2000년대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엄청나. 이게 바로 뭐냐? 연준과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이자 따먹게 하고 있다.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멈추는 현상이 생기면 그때가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의 이런 현상들 오르다가 옆으로 기는 이 폭락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영래포 계좌에는 계속 4,500억을 지금 유지하는 걸 보이시죠? 자금이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랬더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못 가죠. 네. 그래서 3,272 고점 대비 20%인데 못 넘고 있죠. 계속해서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4월 중순부터 해서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에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축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스닥이고요. 나스닥 지금 다시 또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좀 유동성 축소가 일부 코인에선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못 가고 있고 나스닥만이 껄떡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로 얘기하는 그런 장세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은행주는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래서 KBWB 반등 3개월째 횡보, 자, KRE 반등 나왔지만 큰 상승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 상황들 체크하셔야 되고, 자, 파산 행위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대형주는 하락 반등 구간에 있는 거죠. 세게 1% 넘게 올라갔지만 보시면 여기가 4월 1일이죠.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가 살짝씩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전에도 그랬다. 하락 반등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15% 정도 내려왔는데 앞서 그래서 애플도 보시면 폭등했다가 다시 뭐 힘마리가 없죠. 지금 시장이 이래요. 기대감만 딱 주고 다시 파는 이런 현상들. 구글도 마찬가지 살짝 반등만 들어왔을 뿐이죠. 자, 엔비디아. 그래서 아까 마이크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자, 하락에 대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다시 여기 900달러대로 다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지 매수가 크게 진행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고 또 횡보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때요? 못 가고 있죠. 6% 오른 거죠, 이게. 그렇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지금 며칠 횡보하는 상황. 그다음에 ARM 마찬가지고요. 5%지만 큰 흐름은 하락이다. 아마존
지금 쌍봉 형태를 이룰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러고 있네요. 보시면 자, 메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반등은 세게 나오고 있지만 잘 보자.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시장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마찬가지죠. 네, 계속해서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 장세고 정확하게 시장을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어떨까요? 네, 못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못 간다는 얘기는 이 흐름은 크게 계속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권, 네, LQD, 그레이드 등급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쌍봉을 계속 이루고 있죠. 이거 나온다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위험한 순간에 온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할 시기는 위험한 시기가 왔을 때만 했어요. 최근 한 10여 년간. 그래서 위험한 시기가 왔다 금리 인하하는 거죠. 지금 위험한가요? 안 위험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 아직 큰 게 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힐드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 잘 보셔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일단 멈춤 주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봉에서 추세는 상승 추세, 지금 채널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요거 잘 보셔요. 그래서 요 채널 그러면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는 좀 더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 환율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하나는 죽어야 돼요. 중국이 죽든가 서방이 죽든가 미국이 죽든가. 근데 미국이 죽을 리가 없죠. 그러면 중국 죽기를 바라고 지금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105 유지하고 있고요. 유로 빨 금융재정 위기. 그래서 유로 약세. 잘 보셔요. 그 다음에 금을 보시면 다시 금이 19일 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4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들이 나오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걸로 보이고 있고, 다시 금이 올라가고 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해칭은 금밖에 없다. 네, 그 제임스 리카즈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해칭할 수 있는 게 실물 금은이다. 종이 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량씩 잘 준비하시라. 엄청난 대공황급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이거 나중에 제가 고치겠지만 하이퍼 아니면 대공황입니다. 이번에 왜요? 미국 소위 말하는 제국의 엄청난 돈풀기와 돈찍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이퍼 올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이죠. 베네수엘라, 예전에도 그랬죠. 바이마르 공화국. 그래서 대공황과 하이퍼에 대한 대비가 금밖에 없다.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일이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작년 12월 13일 저점으로 해서 상승과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 되돌렸고요. 그래서 물가 이슈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올 여름 지나고 나면 유가는 상당폭 오를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바닥권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채죠. 국채도 보면, 자, 지금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에서도 국채를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자, 5월 3일 날 딱 바닥 찍고 지금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잘 보셔요. 그러면 앞선 이 상황을 보시면 12월 28일 여기서부터 상승 조정 하다가 4.3%를 강하게 뚫고 나서 자,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하락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턴에서 올라가면요, 아사리 판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달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지만 채권 쪽을 투자하는 소위 말해서 채권 자경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너무너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금리 올라갑니다. 3개월물이죠. 이게 MMF 금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안 내려오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이자 따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손들이 이자 따먹기. 얼마요? 5% 주면 상당한 겁니다. 단기 채권. 몇 천억씩 굴리면 살벌하죠. 돈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자, 뭐죠? 2년물.
또 멈췄고요. 자, 5년물. 자, 보시고. 그래서 51선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자, 20년물도 살벌하고 30년물도 살벌해요. 궁극적으로 얘가 추세 확인이 되려면 이게 좀 꺾여야 돼요. 네, 이런 게 좀 보이고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요 끝을 보면 계속 향하고 있죠. 어디로? 상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금리차를 잘 보자. 그래서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제가 두 가지를 보는데 10년물과 3개월물 조만간 9월 달쯤 되면 네, 700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10년과 2년을 보면 이거는 무서운 거죠. 엄청난 사상 최대의 금리 역전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공황급으로 붕괴될 수가 있다. 왜? 비정상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 10년과 2년이 있는데요. 여기가 금리가 높아요. 말이 안 되죠. 진짜로. 네. 여기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끌면 끌수록 위험은 점점점 증가한다.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위험이 터졌을 때. 소위 말해서 블랙스완 이벤트. 예. 이거 기대하셔요. 그래서 조만간 이게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전개 일보 직전인데도 계속해서 지금 마약에 취한 것처럼 뻥에 취한 것처럼 그러고 있다. 하일드, 자 그다음에 NDQ, SPX 쌍봉 보이시죠? 그전 형태는 지그재그 형태였습니다. 자 하락, 반등, 폭락이었죠. 지금은 플랫 형태입니다. 하락, 반등, 네 이번엔 이거다. 그러면 요거 마지막 파이널 하나 남은 거고요. DJI 똑같습니다. NDQ, DJI, 쌍봉. 여기도 하락, 반등, 폭락. 하락, 반등이지만 쌍봉, 플랫. 그 다음에 RUT 똑같습니다. 예. 지금 이거 남은 거다. 그래서 요 버블 붕괴가 조만간 지금 어떻게든지 대선 때문에 틀어막고 있는데 터질 겁니다.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일부 유동성 확대, 다시 내려오는 흐름. 그래서 요게 IPO 시장이 정확하게 현재 유동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DR 호튼 반등 나온 거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러셀 2000이죠. 확실히 반등 맞죠? 그 다음에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잘 보시고요. 자, VXN 일단 멈춤. 네. 그 다음에 빅스 멈춤. VBIX 살짝. 그래서 스큐 내려왔죠. 130대로 이제 폭삭했는데 잘 보세요. 자, 앞으로 2달 후 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얘는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고 2달 후에 경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2달 후면 5월 15일 이게 지금 5월 6일, 6월 6일, 7월 초까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때가 2023년 5월 달, 그 다음에 여기 10월 달이죠. 이때 벌써 미리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내려간다고 표시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자 QQQ를 보시면 하락 반등 나왔죠. 그럼 스큐랑 딱 보시면 얘는 내려가는데 얘는 반등 나오고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작년 7월 달과 11월 이게 이제 러셀 2000이고요. QQQ를 보시면 자 요때가 10월 달이죠. 대략적으로 여기 한 15% 정도 빠졌는데 이거 잘 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내려오다가 내려가는데 만약에 유동성 7월 달부터 공급이 되더라도 스큐 지표는 폭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등 시 무슨 전략?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올라갔고 거래량 안 들어왔고 가짜 반등이죠. 가짜 상승이죠. 그러면 여기에 환호할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본다 이거죠. 그럼 최소한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한 13% 여기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000 정도까지 14,000대 후반 후반까지는
열어놓으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보시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채널이고요. 그러면 네, 자 앞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다시 그려볼게요. 하락, 저는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자 플랫 연장. 그러면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보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선거를 가지고 지금 연준과 그 다음에 재무부가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랄 발광을. 그래서 하락, 폭등했고 다시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요때가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쌍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보시라고. 반도체 세게 나왔죠? 근데 거래량 들어왔나요? 안 보이시죠, 요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안 믿어요. 이게 들어왔더라도 몇 퍼센트, 2%. 예. 거래량이 실리는 이런 쭉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죠. 그죠? 예. 하락할 때는 매도가 적고, 그죠? 요런 걸 보시라고. 근데 요 3월 8일부터 뭐예요? 결국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 주시하시고요. 월봉을 보시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한 버블 데자비오 하고 있고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50일 뛰어넘었지만, 그러면 기술적 분석상 50일은 다시 상승세. 그러면 요거는 쌍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건 좀 약하고요. 쌍봉에서 무너지면 진짜 셉니다. 잘 보시고, 다우지수는 못 가고 있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지표를 통해서 주식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구나. 스큐 지표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왜 만들었죠? 만든 거는 블랙 먼데이처럼 하루에 20% 빠지는 것을 미리 예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살벌하죠, 지금? 내려오는 폭이.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지표들을 보면, 뭔가 주식 시장만 갖고 껄떡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거죠.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그 순간부터는 전체 자산 시장의 대폭락이 시작될 거예요. 그 전에 폭락하고는 다른. 네.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무식하게 간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요거 강조하는 인간은 저밖에 없어요. 네. 다른 인간들은 이거를 전혀 위험성을 뭐 얘기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 그러면 그걸 해칭하려면 실물 금은이 필요하고, 왜 자꾸 저 금빵도 안 하는데 이걸 자꾸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준비를 하면 그만큼 엄청난 하이퍼와 대공황 이런 상황이 올 때 대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달러도 지금 계속 버팅기고 있죠. 환율 시장이 어마무지한 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되고요. 대형주의 동향, 큰 감흥이 없다. 세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 증가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아니라는 거 잘 보시고요. 정확한 코인 시장이 먼저 빠지고 있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빠지고 있다. 잘 보시면서, 그래서 유동성, 그다음에 MMF, 자 단기 지표, 공포 구간, 여기 내려오면 이제 아살이 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장기 지표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시고, 제 영상 참고 잘 하시고요. 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